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자, 정치평론계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밥을 안 먹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인사가 늦었냐면 김영진 의원이 전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밥을 안 먹기로 했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와서 안 먹는답니까? 지금 예 비가 아니 근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 호우 경보 내렸습니다. 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계실 것 같은데 구로, 금천, 광명, 동작, 영등포 극한호우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첫 재난 문자가 왔어요. 왔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그 다음에 3시간에 90mm 이상이면 이제 극한호우. 네. 네, 지금 보면 양지천 잠기고 또 여주에서는 천변 산책하던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고 KBS에서 재난방송사로서 아주 열심히 한 재난주간방송사로서 예, 열심히 지금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국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락회동 아니 두 분은 빨리 밥 먹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만나면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막걸리 먹고 그럴 때야라고 비판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안 만나고 예. 원래 그 배석하기로 했던 분들 있잖아요. 윤영찬, 김영진. 네. 두 분은 좀 만날 것 같아요. 두 분은 만나서 네. 이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이거 만나서 뭐 할 거냐, 얘기 될 거냐 말 거냐. 일단 같이 밥만 먹는 걸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 지금 밥을 먹는 거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건지 참.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위원회도 처음에 제1호 혁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화하지도 않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혁신도 할 것 없고 그리고 당내에 나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대로 품거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윤 전선에 같이 동참시킬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 들어온 지 18일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냥 뭐 만나려고 하는 모습 또 이제 비 오니까 안 만난다. 이런 모습이 과연 정치력이 있는 모습이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만나서 뭘 얘기를 하느냐잖아요. 만나는 것보다. 그런데 만나서 사실 지금 이제 총선 전국 같으면야 뭐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뭐 맡아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리나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도덕성.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 이제 투 트랙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가 뭐 직함을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임 고문 정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긴 해요. 만나서 하여튼 분란을 최소화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 만나서 뭐 하냐 할 얘기도 없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만났고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되겠죠. 이제 9449님께서 고속도로에서 라이트 비상등 좀 켜주세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앞이 안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좀 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가장 안 좋습니다. 여기 계속 특혜 의혹 나오는데 아니 의혹 나오고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백지화 이 장관 한 사람이 백지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5년 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7년 동안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이 있으니까 네. 그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하니까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결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 20년 해봤는데 딱 이렇게 발표가 나면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 건 당연히. 했다고 하죠. 국회에서는. 네, 당연히 노선 변경되고 변경된 곳에 뭐 처가의 일가의 땅이 있다? 이건 당연히 파볼만 하죠. 의혹 제기할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양평군 아니면 국토부 아니면 국무조정실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조금 더 탐사해서 이걸 보도하고 난 다음에 한 건 잡았다 너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중요 결정 상황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는 것은 저 살다 처음 봤어요. 제가 법학자 중에 행정법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정부 부처 무슨 위원회 이런 데 많이 결합했던 법조인들 오늘 취재를 쭉 해봤는데요. 우선 국가재정법 50조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관 얘기하는 거죠.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서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기재부 장관에 이제 요소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도요. 도로법에 도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광역교통위원회도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나 안 해. 백지화할 거야.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다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양평 군민들 어제 500명이나 나와서 집회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양평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017년도에 국책 사업으로 국가 고속도로 관련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관 혼자서 나 안 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무슨 다시 재개할 일은 없다라고 어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잠시 보류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 위로 돌아갈 수는 없다.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이게 그 필요가 있는데 두물머리 교통 문제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그런 다리 필요 없어요. 라거나 교통수요 조사를 했는데 도로심의위나 광역교통위 차원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원희룡 장관 혼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왜 이 고속도로 노선은 왜 변경됐을까요? 누가 변경했을까요? 왜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변경안이 나왔을까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이거를 틀었나. 지난 15년간 국민의힘 군수였어요. 김선교 군수.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 하다가 저 뭡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의원을 뭐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 윤 대통령과 오래된 친구라고 하죠. 네, 근데 그분이 이 군수 할 때부터 이거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바꿨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거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토부에서 어제 해명했잖아요. 설계사무소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거기서 2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원래 안보다는 네. 이쪽 3안이 기본적으로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또 환경 평가에서도 괜찮고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두 달 만에. 하다 설계사무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국토부에서는 먼저 하라 그랬다.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네. 저도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책기관인 KDI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권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권위 있는 곳에서 결정한 거를 설계사무소에서 2달 동안 판단을 했다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국토부의 고속도로 정책이 바뀌어요? 이것도 전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 장성철 소장한테 용역 주고 싶어요. 네. 2달 동안 이거 파보면 이거 이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일주일만 주시면 네. 딱 한 2-3명만 붙여주시면 네.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좋아요.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전직 양평 군수 땅, 김부겸 총리 땅, 예. 이거는 민주당 게이트야. 네, 민주당 사람들이 또 앙평의 땅 있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도 저는 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러한 해명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막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야라고 공격했을 때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는 게 과연 해명에 맞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7월 3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네. 아 이거는 늘고온과 어공의 이건 차이, 정무적인 판단의 차이다. 이거 의혹 받는 일 우리 안 하겠다. 내가 제곡도 예. 시켰다.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 라면서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7월 7일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해? 이거 안 해. 이렇게 네. 뒤집었어요, 판을. 왜 생각이 이렇게 바뀌셨는지. 예. 전 전화 도저히 받았잖아요. 여기도 전화. 그렇죠. 당정 협의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화 누구한테 받았냐. 계속 메모하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당 국토위 위원들이 같이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전화 받고 메모하고 전화 받고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지화. 전면 백지화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없었다. 연락받은 거 없었다.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정책본부장 했었고 후보 시절에 네. 내가 이 내용 잘 알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밝혀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 받고 이런 결정을 한 건지. 근데 야당인 민주당도 본인들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 같고 예. 계속 의혹만 제기해서는 이걸 오래 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으면은 그걸 항변할 수 있는 반박 자료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래서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되치기 당할 수 있고 자. 내년 총선에서 양평 지역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 양평 군민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은 일단 민주당사를 찾아가서 발목 잡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직무실 주변에는 굳세어라 원희룡 지금 화환이 계속 응원 화환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환이 어디서 이렇게 KBS 앞에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또 한동훈 장관 앞에도 그렇게 많이 가 유튜버들이 주로 있고. 화환을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이 많이 문재인 보내고 정권 있는데. 탓이라니까요. 왜 그때 이게 또 문재인 정권? 조국 추미애 때 그때 막 또 진보 쪽 응원하는 분들이 계속 거기 꽃다발 보내고 꽃바구니 보내고 화환 보내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있던 장관들이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그때 말씀을 한국에 드리고.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렇게 화환이 많이 갔어요? 조국 장관한테도 가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도 가고 추미애 장관한테 가면 또 이렇게 또 오고 그랬죠. 근데 물타기 중요한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장관 한마디로 양평이 두 동강이 났잖아요. 양평 군민들이 양서면은 원래대로 해라. 강상면은 무슨 소리냐 이쪽으로 해라. 그 여론 지역 여론이 두 동강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물머리를 양평 사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도권의 나들이객들이 다 가요. 그러면 이게 서울부터 양평까지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치적 선언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장관이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한순간에 없겠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스템 붕괴를 말하고 있는 거다. 아니 선진 국가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계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나의 말 한마디로 이거 안 하겠어.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거 되돌릴 수 없어. 니네 당장 사과해라고 요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시민들이 또 민주당사에 가가지고 항의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쏙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정작 당사자들은. 이거 누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전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이런 차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라거나 국토부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해야지. 이거는 국토부가 여야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옹호하고 방어해야 된다. 상대방을 되치기 공격해야 된다. 물타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네. 민정수석실 없애버렸어요. 네. 특별감찰관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방비예요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나왔는데 대통령 처가 일가가 갖고 있는 전국의 땅이 한 19만 평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17개 시도시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쪽에 있는 뭐 지자체장들이 대통령 처가 땅?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우리 허가해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좀 배려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좀 미리미리 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갖춰라라고 건의드립니다. 지금 장모님의 농지법, 산지법 이거 위반 의혹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있으면서 농사 짓는 것처럼 하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런 태도가 불편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을 띄엄띄엄 알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윤석열 후보 당시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요새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 이제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표로 심판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타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민주당 진영에서 아니 그 농지법도 위반이야 막 이런 거 공격을 하려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평산이나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농지를 샀는데 거기에 그 농사를 안 지으셨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해명했는 줄 알아요? 김정숙 여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 가서 풀도 베고 비료도 해줬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했거든요. 평산마을까지 참 신곡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거 문재인 탓 하기는 싫은데 네. 그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막 방어한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어요. 비판하는데 네.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장 소장님 그렇게 하면요. 이게 논쟁을 위한 논쟁밖에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하라 얘기하고 평산마을과 양산의 문제는 그건 그것대로 이슈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거를 착종시켜가지고 아니, 저는 얘도 저처럼- 문제고 쟤도 문제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아니 그 평론가 과거- 만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정당성을 조금 상실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아쉽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선 변경이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안으로 가야 된다. 원안 추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원안으로 가면 모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빼고 이렇게 예. 말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예타를 KDI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는 예타를 통과한 안이 양서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양서면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 시절에 그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의원에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정병국 의원이 자기 임기 때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양평이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선했습니다. 오선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게 제일 싸.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양서면이었다. 예타를 통과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가장 적합한. 딴 데는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BC하고 AHP를 맞춰야 되잖아요.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 두 가지를 맞춰야 이게 통과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허가를 내서 할 수가 있는 도로 사업이란 말이에요. 1조 8천억 상당 부분 2조가량 되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엄청난 국책 사업인데 이거를 할 때 제일 좋은 왜 양서면이냐? 제일 가장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놓고 뭐 그 시절에도 민자로 해서 어디로 가자 얘기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예타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또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노선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네. 거기에 아니요. 선형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종점이 바뀌는 출발과 종점이 바뀌진 않아요. 출발과 종점은 놔두고 중간에 가다 보니 산이 있어. 네. 못 지나가.
터널 뚫어야 돼. 그러면 비껴가자. 안 돼. 비껴가. 뭐 강이 있어.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종점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 처가에 일가에 땅이 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죠. 이렇게 바꾸면서도. 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JC, IC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땅값 별로 이렇게 안 올라. 거기 뭐 이게 뭐 큰 혜택 보는 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강서면으로 하면요. 양평읍과 가까워져요. 양평읍에 처가의 일가의 땅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은 처가 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박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이 옹색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끊고 갈 건 좀 끊고 가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신들 진영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비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없애라면서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야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력인 집단 안 되겠어. 정권 교체 이런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서울 그 송파에서 20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물어보니까 길 나야 도로가 뚫려야 개발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구장 5개 정도 되는 넓이면 아파트 2,500에서 3,000세대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개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지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강상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양평 12만 중에 6만이 그 동네 산다는 거거든요. 예. 이해와 요구가 걸리니까 당연히 원하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특혜다 민주당이 의혹 제기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안 해 이러면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제가 방송 다녀보니까 이거를 그냥 첫 번째 꼭지 아니면 계속 네, 가장 이것만 가지고 해요.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인사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차관급 인사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개각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장관들, 차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MB맨들의 전성시대라는 얘기는 계속됩니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장수님 먼저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던 분들은 감옥 갔거나 감옥에 있거나 지금 이런 공직을 다 나오셨어요. 담당하기에는 최서원 씨 어렵고 말고는 다 나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직을 맡기는 어렵게 뭐 네. 사면 복권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아직도 좀 수사받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예. 그리고 캠프가 윤석열 캠프가 처음 구성될 때 참여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또 MB계로 거의 네, 뿌려졌죠. 개국 공신이 아니고 솔직히 MB계랑요. 네. 그 박근혜계랑 실무자들도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처럼 지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적이었었죠. 네. 저는 MB 때는 박근혜계, 박근혜 때는 김무성계라고 해서 저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그쪽으로 좀 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근데 지금 뭐 당연한 현상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유승민 대표 얘기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과거에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좌파 연예인 척결 TF 만들어서 정말 그 역량 있는 박찬욱, 봉준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문성근, 명계나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 못 나오게 했던 그 죄과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옛날처럼 하겠다는 건가? 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게 만들잖아요. 네. 이런 인사는 매우 나쁜 인사죠. 그리고 정권에도 안 좋습니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옛날 사람 회전문으로 도로 갖다 쓰냐.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뒤안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옛날 스타일로 하냐. 패션은 진짜 이런 방식으로도 안 한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동관 그 위원장 뭐 지명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들 학폭 논란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분도 과거에 전력이 화려한 분이잖아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올 텐데요. 근데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하여튼 아리까리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애매모호로 애매모.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공정과 신뢰를 상징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저희 KBS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애매모호해진 죄송합니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안이 없으면은 이분을 그대로 임명을 하겠지만 예. 그래도 다른 분이 있나?
적임자가 있나, 방송계를 정상화시킬 적절한 인물이 있나, 그렇게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분보다 더 이렇게 언론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암흑으로 보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언론인들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무 그룹 차원에서는 네. 좀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다른 의견과 다른 인물들을 좀 계속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 쪽 그 관계되신 분들 취재를 해보면 8.23 이후 6기 발족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23일 날 김효재 위원회 임기가 끝납니다. 예, 만료가 되거든요. 네. 이후에 그러니까 3인 체제 나쁘지 않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지금 김효재 2대1이거든요. 그렇죠. 여당과 여당 야당이. 2, 야당 1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기형적입니다. 네. 예, 합의제 기구를 이렇게 2대1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웃기는데 여하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KBS 수신료 관련해서 분리징수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엄청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들어갔어요. 그나마 김현 방통위원이 막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방통위 차원에서의 그 검사는 안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뭐 감사 8월 18일까지 계속 한다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8월 말경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지켜보시죠. 네. 그나저나 네. 정의당은 어떻게 된답니까? 정의당. 네.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여기 50명이라고 돼 있는데 60명 아닌가요? 네, 60명 60명. 이상이라고 네, 또 하고요. 탈당했다고 50명이 안 하는데. 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기래요. 조국 전 장관 수호했던 분들, 그분들 위주로 지금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래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내부적인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당은 온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나 제발 제명 좀 시켜줘, 나 탈당해가지고 다른 제3신당 만들래, 다른 정당 창당을 해야 돼,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다. 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정의당 자체가 내년 총선에 어떠한 정의당을 구심점으로 확장을 해서 신당의 어떤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균열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우선 지난달에 전국이 열었잖아요. 그래서 재창당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60명 탈당했죠. 그리고 당내 뭐 세 번째 권력이라고 젊은 분들이 있어요. 꼭 네. 진보가 다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파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탈당한 분들은 그래도 진보 정체성을 가지고 진보 정당 해야 된다. 다만 천호선 전 대표가 이끄는 천호선 신당은 아니다. 요 얘기 좀 꼭 좀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천호선 대표가 그 자기는 그냥 뒤에서 돕는 평당원으로서 돕는 그런 정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정치발전소 장현장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장성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